안녕하세요. 우주책방마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시험 공부에 굉장한 팁을 드리려고요. 저도 공부를 해봤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책을 먼저 읽었더라면 제 공부에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때 합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라는 책이에요. 지금 시험 준비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조금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또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게 딸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팁은 알아두면 두고두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책의 저자는요, 사법고시를 준비를 하신 분이에요. 마지막 사법고시 시대 그 분이신데, 처음에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부모님이랑 게임 때문에 너무 트러블이 많고, 엄마는 이제 아들이 맨날 게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꿈이 없고 저렇게 무력한 모습을 보이니까 정말 많이 우시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그런데 이 게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냥 하지 않아요. 또 게임을 잘하고 싶은 욕심에 공략집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공략집을 보면서 게임하는 걸 굉장히 즐겨 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도 이제 뭔가 꿈을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게임을 한순간에 접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터득해 보면서 나온 그 노하우를 이 책에 쏟아부으시. 여기 책에서는요,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공부가 가장 위험한 공부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시험은요, 고득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격에 맞는 상태에만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점수만 넘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부담이 덜하다는 거죠. 합격을 하려면요, 정말 무식하게, 단순 무식하게 밀고 나가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요령 있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시간도 아끼면서 득점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 중독이었던 게임을 한순간에 끄는 다음에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였냐면요. 일단 마음가짐으로는 이제 이기적인 아들이 되기로 했대요. 집안의 대소사 정도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잠시 내가 지금 부모님한테 이렇게 잠시 잘해주는 것보다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짐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행동이다라고 해서 적어도 시험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철저히 모든 것을 내 위주로 맞추고 집안 대소사도 조금 잠시 접어두고 잠시만 전략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자라고 먼저 결심부터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이 공략집에 해당되는 게 바로 시험에 합격한 합격자들의 수기예요. 아시죠? 저도 수능 보고 나서, 아니 수능 때 그 합격자들의 수기를 보면서 좀 무너지는 마음도 다잡고, 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방법을 써서 공부를 했을까? 라는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그 합격 수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합격 수기를 보면 공부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된대요. 그리고 합격자들의 습관이라는 게 딱 있잖아요. 패턴화된 습관. 그리고 그 성공 방법이 굉장히 검증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일정하고 공통된 습관이나 패턴을 찾아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요점을 딱딱 집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체화를 시킨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가장 이 사람이 눈독 들여서 봤던 거는요, 최연소 합격자와 수석 합격자의 수기예요. 최연소 합격자는요, 그 공부법에 있어서 굉장한 탁월함을 보인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리고 시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들을 얻는 거고요. 반면에 수석 합격자의 수기는요, 자기가 약간이라도 슬럼프가 오거나 막 흔들리는 마음의 멘탈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항상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그때 마음을 다잡는 용으로 이 수석 합격자의 수기를 사용을 했대요. 2차 시험이 이 사람은 그거였나 봐요. 서술형 시험이었는데 그 2차 시험에 대한 공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이 합격 수기가 바꿔주었대요. 첫 번째 단락에서 단권화라는 게 있는데요.
책의 중요한 거를 전부 다 이제 추려가지고 한 권짜리 책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책에서 볼 양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단권화는. 그리고 서술형 답안의 핵심 설명이 나오는데요. 서술형 답안은 우리가 너무 골치 아파하고 머리 아파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답을 모조리 다 쓰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따라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냥 서술형은 틀리지 않는 말을 쓰면 되는 시험으로 생각하시면 이 부담감이 확 줄어든대요. 모범 답안 한 3개 정도를 놓고 이렇게 딱 분석을 해보니까 중첩되는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단어나 어구로 집약이 되는데 그것만 잘 쓰면 나머지는 내가 조금 지어 쓰더라도 어느 정도 맥락과 구성이 탄탄하면 그건 오히려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 다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70%만 어느 정도 맞추면 나머지 부분은 당락에 그렇게 큰 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공부가 되게 쉬워지고 재밌어졌대요. 그리고 정리를 하실 때는요. 남들이 정리해주는 요약집 같은 거 있죠.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스스로 그것을 정리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죠. 남들이 정리한 책으로 보는 건요. 3분 요리를 뜯어서 요리 연습을 하는 것과 같대요. 굉장히 많은 요리를 먹어볼 수는 있어도 결코 그것과 같은 요리는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정리하고 요약하는 그런 공부 기회를 뺏는 책이 바로 이 요약집이랍니다. 그리고 얇으면 얇을수록 오히려 내가 공부해야 할 양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얇은 책을 구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두툼한 책으로 내가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고르시는 게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인강 들으시는 분 많잖아요. 그리고 인강을 들으실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의 말로 듣는 거다 보니까 듣고서 휙 날아가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런데 이 듣는 것도요. 반드시 듣고 나면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텍스트화 문서화 시켜야 되고 그거를 또 자기가 소화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 활자 형태로 보충을 해 나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강사에 따라서 이 인강의 질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강사를 잘 못 구했거나 자신과 맞지 않는 강사를 구했을 때는 그거 역시도 또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남들이 다 선택하는 그런 교재로 선택한 게 아니라 읽어보고 나와 맞지 않는 교재면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책 중에서도 자기한테 맞다라고 싶은 거를 기본 교재로 골랐대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문제 있죠. 그런 문제 우리 시간 굉장히 많이 소비하다가 다른 시험 문제도 다 못 풀고 시험장에서 나오는 그런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 내가 틀려도 되는 문제의 개수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거는 버려도 되겠다. 버려도 되는 문제는 나에게 한 시험당 2문제다. 아니면 4문제다. 이렇게 딱 정한 다음에 시험을 풀다가 어려운 게 나오면 동그라미를 쳐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려도 되는 문제죠. 그런데 동그라미 수가 내가 틀려야도 되는 문제의 개수를 넘어서 그럼 다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틀려도 되는 거는 모르는 거는 그냥 미련 없이 포기를 했대요. 합격의 조건은 이 사람은 역순으로 따져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일으키면서 뒤로 거꾸로 이제 앞으로 이러면 내가 분량을 이렇게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거꾸로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쉬운 것부터 정복을 해 나가는 그런 성취감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고 그 공부가 부담스럽지 않고 쾌적해지고 너무나 재밌었대요. 공부에 3단계가 있는데요. 3단계 중에 우리는 보통 계획하고 그걸 바로 실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바로 점검인데요. 우리는 보통 중고등학교 때는 엄마나 선생님이 이 점검의 단계를 해주셔요. 그런데 혼자 사회에 나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점검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점검을 자기 혼자서 점검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아요. 그냥 계획만 세우고 오늘 할 공부하고 나면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끝 하기 전에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지 오늘 지식이 정말 내 걸로 몸소 체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점검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은 공부에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다시 돌아와서 공부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이것이 공부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래요. 그리고 그럼 공부를 어떻게 점검하느냐? 처음엔요, 계획을 세우실 때 너무 1일 단위라든지 한 달 단위로 짜시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 멀리 있는 목표잖아요. 그래서 안 지켜질 경우가 많고 일주일, 최대 일주일 단위의 계획표를 먼저 세우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루치 공부, 그러니까 하루 매일매일 해 나가야 될 공부를 세우는데 공부를 하고 나면 또 공부에서도 한 챕터별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챕터가 딱 2-3시간 공부할 양이다. 그럼 2-3시간의 공부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10분에서 15분 정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거나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서 잠시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2-3시간씩 점검하고 나서 하루가 끝났어요. 그러면 하루가 끝나고 나면 그 하루 전체의 복습을 또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는데 그때 만일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걸 확인된 그런 지식들은요. 그날 밤을 10분, 15분을 복습하는 게 아니라 그날 밤 내가 자야 될 잠의 양을 아예 줄이면서 그게 다 입력이 될 때까지 공부를 끝내고 잔답니다. 그러면 내가 취하되지 않은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내 자는 시간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걸 며칠 하고 나면 엄청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10분, 15분 단락별로 복습할 때 모든 걸 다 흡수할 수 있게끔 해야 내 자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을 알려주시는데요. 제가 공부해봤지만 너무나 두꺼운 책, 막 몇천 페이지 되는 책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기본서를 전부 다 읽고 나도 그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날 경우가 있어요. 그냥 다 공부하고 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외운다고 외웠는데 이것이 문제로 딱 바뀌면서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문제로 나온 건 알겠는데 어떻게 푸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험 시간이 촉박하거나 공부할 시간이 얼마 없으신 분들은요. 시험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지식을 먼저 습득한 다음에 푸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지식을 먼저 습득한다는 건 말이죠. 문제에 나와 있는 해답 있죠. 해답을 먼저 알고 해답이 도출되는 과정을 먼저 자기가 인정을 한 다음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학습을 하면 그 공부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급한 분들이 하시면 좋은데요. 급하지 않더라도 기본서가 너무 두꺼우신 분들은 먼저 문제를 한번 싹 보시고 이런 식으로 문제의 패턴이 나오는구나 분석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 문제가 중요하니까 나왔겠지. 먼저 해설을 먼저 보고 이런 중요한 문제들부터 먼저 알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본서를 딱 읽게 되면 이거 아까 전에 문제에서 중요하다고 했었지. 한 번 더 체크가 되면서 더 집중해서 읽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요. 목차를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큰 뼈대를 복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뼈대에 따라서 레벨링을 하시는 거예요. 레벨링은 지식의 구조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딱 만드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이에요. 형광펜으로 목차를 이렇게 칠하는 거죠. 큰 목차를 만일에 제가 파란색으로 쭉쭉쭉 칠하면서 읽었어요. 그럼 그 밑에 또 작은 목차가 나오잖아요. 그건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하면서 그 대신에 목차만 읽어야지 여기서 막 자세하게 그 내용을 읽는 게 아니에요. 큰 목차들을 읽으면서 그냥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보통 우리가 정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글에 들어가기 전에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그 정글이 어디까지 반경이 넓게 펼쳐져 있으며 그리고 그 정글에서 나오려면 나오는 입구에 어떤 목표물이 하나 커다란 돌 같은 게 바위산이 있는데 그 바위산을 보고 그 방향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제 계산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정글로 들어가는 거하고 그 울창한 정글에 들어가서 꼭 길을 찾으려고 하면 그 길이 찾아지겠어요? 그 길을 찾는다는 건 정말 그냥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헤매다가 나오는 거죠. 다른 길로. 그러니까 커다란 목차들을 먼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 책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저는 이 과정을 안 했던 거죠. 그냥 무조건 1번 목차, 그 밑에 막 내용 공부하고 그리고 끝. 그 다음 2번 또 막 공부하고 끝. 그런데 다 공부하고 나면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큰 흐름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목차를 한 다음에는 레벨링 그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크고 작은 목차들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또 어떤 정리집이나 요약집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수험생들이 있으시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요약해 놓은 요약집을 저희도 얻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는데요. 보기에는 엄청 편해요. 진짜 그렇게 많은 방대한 분량을 단 3줄로 딱 요약을 해놨는데 막 있을 건 다 있어. 그러니까 키워드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선배한테 그 요약집을 얻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요약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의 지식들은 이미 가지치기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그 내용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내용을 가지치기 하고 마지막 키워드만 남겨놓은 건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 요약집으로 공부하게 되면 키워드만 알고 그 뒤에 있는 모든 이론들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식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응용이 되면 전혀 그거를 활용해 먹을 수도 없고 써먹을 수도 없는 희한한 답안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귀찮지만 이 뼈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을 붙이는 작업을 반드시 스스로가 하셔야 해요. 그 다음 해야 될 게 이미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미징은 기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들어 넣는 거예요. 짜임새 있게. 그런 구조를 딱 만드는 거죠. 1번 내용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있고 2번 내용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있고 예외는 이거. 이게 구조화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는 그 연습장을 버려야 된대요. 자꾸 버려나가고 그걸 전부 머릿속에 넣어야지 전부 연습장에 적어놓고 이걸 점점 늘려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제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단계 트리밍입니다. 트리밍은요. 독서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에요. 이건 주어진 텍스트를 머리에 넣기에 적합한 상태로 깎아내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트리밍의 핵심은 지식의 구조에 뼈대에 살을 붙이는 작업도 이 트리밍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보았던 그 목차의 단원별로 세부 목차도 살펴보았죠? 그럼 그 밑에 얼마나 많은 하위 지식들이 있겠어요. 그것들을 다 이제 구조화시키고 뼈대를 살을 다 붙여서 정말 필요한 없는 것들은 딱 깎아내는 작업, 그게 바로 트리밍이죠. 중복되는 부분은 정말 가차없이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단계 컬러링입니다. 컬러링. 트리밍까지 다 끝나고 나면요. 컬러링인데요. 이 컬러링은 아까 목차를 칠하듯이 형광펜으로 칠하는데 핵심이 되는 단어 하나만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쭉쭉 막 그어 놓잖아요. 한 장에 막 형광펜이 막 벌겋게 칠해져 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가장 중심 단어 딱 하나씩만 작게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단어만 딱 들으면 그게 그물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키워드라고 하잖아요. 그 단어만 들으면 문장이 줄줄줄줄 딸려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 단어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그것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못하시는 분들은 독서의 구조화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 책을 처음 읽었어. 책을 처음 읽는데 이제 벌써 의욕 충만, 막 분홍색, 빨간색, 연두색, 노란색 형광펜을 색깔로 들고 처음부터 칠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칠하다 보면 문장도 다 칠해지게 되고요. 필요 없는 단어까지 전부 다 칠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차이점을 파악을 할 만큼 이미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넣은 다음에 사고의 연결고리가 되는 그 단어를 콕 집어서 그것만 칠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지식이, 그 책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있을 때 컬러링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막 중요하다고 막 다 칠해 놓으면요. 한 페이지당 막 20개, 30개의 단어가 칠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은 채로.
그리고 합격을 결정하는 복습 타이밍. 아까 제가 복습을 말씀드렸잖아요. 챕터 후에 한번 하시고, 하루 공부가 끝난 후에 10분, 15분 하시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다음날 공부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또 10분, 15분을 보시면 총 3번의 복습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장기 기억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사람은 성취감에 중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부할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성취감이 중요하거든요. 너무 큰 성취감을 느껴야 될 거면 너무나 오랫동안 해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작게 성취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그걸 자주 느끼도록, 공부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구나. 오늘도 내가 이만큼 해냈어 하고 할 만한 것으로 바꾸어 놔야지. 정말 이만큼 했는데도 아직도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 라고 너무너무 큰 목표를 정해놓으면 성취감이 없고 오히려 실패감만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취감이 꼭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또 아까 인강 같은 거 하실 때 또는 이렇게 뭐 들으실 때 무비판적으로 필기를 하시고 강의를 들으면서 책에 나온 내용까지 전부 다 막 깨알같이 적으시는 분 있죠. 그렇게 저예요. 강의를 들으면 그 강사님의 강의가 전부 다 중요한 것 같고 막 이래서 책에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빨간 펜, 노란 펜 하면서 막 다 적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랬을까? 정말 왜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이렇게 딱 듣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부러웠거든요. 저만 바빴거든요. 그 아이들은 이미 저건 책에서 나온 내용이야. 저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럼 이걸 한번 모르는 내용 나왔네? 이거 하나 적어보자? 하고 이렇게 툭 몇 가지만 적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필요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적느라 수업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필기만 하다 오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 건 글씨체 향상만 가져온답니다. 정말 무식하게 방법을 모른 채로 제가 공부를 했더라고요. 이걸 읽어보면 내가 정말 무식했구나. 정말 몰랐구나. 그리고 또 왜 두 문자로 외우는 거 잘 아시잖아요.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거 그것도요 나중에 일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문자가 생각이 안 나. 내가 그 두 문자를 만들려고 엄청 고민하고 막 재밌게 외우려고 막 고민해서 드디어 만들어 놨는데 그 단어 자체가 두 문자 자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불상사가 있나. 그죠? 많이 경험해 보셨을걸요? 뭐 과학 시간이나 화학 시간에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선생님들이 막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이니까 두 문자를 만든다기보다 전체적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왜 공부를 하는데 나는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해도 몇 등을 할까 말까인데 정말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매일 1등 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과연 어떻게 공부하는 걸까요? 이분은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자신의 막 텐션이 막 여기까지 끌어올려져서 나 정말 공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 흐름을 뚝뚝 끊는 약속들이 잡혀요.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정말 부득이하게 나가야 될 상황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친구가 와서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하러 가야 된다고 하면 시간이 조금 푸는데 걸리는 문제를 머릿속에 하나 딱 넣고 간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를 만나면서도 왜 멍 때릴 때도 있고 친구가 얘기할 땐 들을 때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런 시간에 이 머릿속을 계속 아까 그 문제 어떻게 풀었더라? 아까 이건 뭐였더라? 그건 이거였어. 계속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치자면 저효율 모드로 놔두고 계속 얘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와, 이런 식으로 공부의 텐션을 조금이라도 유지하려고 엄청 노력하셨대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일 퍼 자는 학생이 있었죠. 그런데 걔는 항상 성적이 좋았어요. 어떻게 그런가 했더니 수학 문제를 풀 때 특히 그랬어요. 우리는 손이 너무 바빴어요. 막 손을 막 푼다고 정신이 없을 때 걔는 이렇게 가만히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풀지 않는 방법으로 희한한 방법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 수학 문제를. 그 아이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이렇게 연습장에 쓰고 어쩌고 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같은 시간으로 따지면 걔는 머릿속에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고 있을 때도 멍 때릴 때는 그 머릿속에서 그 문제를 계속 풀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한 번 풀 때 걔는 20번이고 30번이고 풀 수 있는 거죠. 걔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더라고요. 전 정말 몰랐어요. 눈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거 있죠. 그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내가 나중에 깨달았죠. 아, 걔는 진짜 그러고 있었구나. 우리가 막 웃고 떠들고 막 할 때 걔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머릿속으로는 그 문제를 풀고 다른 걸 곱씹고 있었던 거죠. 정말 공부의 고수는 시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때와 장소 뭐 이런 걸 전혀 가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 머릿속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또 이분은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그 공부에 대해서 시작을 할 때 내가 이 공부에서 나오는 결과까지 책임지겠노라. 그걸 겸허하게 다 받아들이겠노라.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고통은 자신이 예상을 하지 못했을 때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험을 쳤을 때 반드시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반드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든지 꼭 합격할 거야 라는 생각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만일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멘탈이 붕괴되는 거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뭘 해야 될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닌데 정말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러면서 삶을 등지시는 분들, 그분들은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을 때를 전혀 상상조차 해보지 않고 애써 그걸 외면하고 피하고 그냥 나는 합격할 거야 무조건 합격해야 돼 이 생각만 하고 달리시는 거죠. 진정으로 노력을 다한 사람은 결과가 무엇이든 받아들일 용기와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그 결과가 좀 아름답지 못해도 결과에 대해서 마음을 놓을 줄 아는 자세, 그냥 내려놓을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건 포기가 아니라 도망이래요, 도망. 그렇지만 노력을 한 사람만이 이 결과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 도망이 아니라 포기. 그리고 포기 또한 받아들일 수 있고 다음번엔 더 큰 성공을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낙담하고 인생 끝난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 손댈 수 없는 부분을 딱 나누시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올인하시고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내어보내세요. 와, 여기는 마지막에는요. 이분이 굉장히 존경하셨던 그 변호사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이런 힘듦을 다 겪으신 분은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의 합격 수기가 나와 있어요. 이걸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나 극한 상황에서 그 공부를 이루어내시는 그 집념의 수기를 읽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말하지 않은 부분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공략이나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정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큰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말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패러다임을 조금 바꾸고 싶다? 확 뒤집어서 정말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고 싶다, 즐겁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사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저는요, 저도 2가지 자격증을 2019년에 땄거든요. 근데 그걸 해보면서 정말 기본서를 읽는 것만이 공부는 아니구나. 시간이 없을 때는 정말 문제집을 먼저 보면서 어떻게 공략을 해나가야 이 시험을 빠르게 합격할 수 있겠는지 그때 조금 터득한 것들이 있었는데 마침 이 책에 그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0년도에도 한번 그냥 도전을 해볼 시험이 하나 있어요. 한번 해보고 이 방법대로 해가지고 제가 합격을 하면 꼭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랑 같이 이 방법을 제 걸로 체화를 시키면서 꼭 한번 써먹어 보도록 하죠. 오늘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버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